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먼저 두 분께서 잘 해주셔서 저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통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통일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정부가 저희 김일성, 김정일은 이 3대 세습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들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비민주적 성격에 대해서 견해가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도 대체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합리적인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전제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우리 강태욱 선생님하고는 제가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 시민사회운동에 대선배입니다. 벌써 한 20여 년 같은 길을 걸어왔고요. 중간에 그 황장엽 선생과 아마 북한 체제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아마 저보다 북한 체제 연구를 훨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황장엽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그 김일성 유일체제, 소위 유일 독재를 확립해 나가는 철학과 이론을 만드는 장본인이거든요. 김일성의 스승이라고 하고 김정일 스승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분이 한국으로 넘어왔죠. 넘어올 때는 아마 본인은 남북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북쪽 내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넘어왔고, 넘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사파가 있어서 놀랐겠지만 한국 사회가 너무 어수선한 걸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북한 같으면 뭐 학생이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쉽게 컨트롤하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컨트롤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한국 사회가 겉보기는 어수선합니다만 내부가 매우 우리 사회가 단단한 사회입니다. 우리 여야가 갈리고 복잡한 것 같지만 훨씬 우리 사회가 튼튼하고 단단하고 다양성이 주는 아주 강점이 있는 사회죠. 근데 아마 황장엽 선생님이 죽기 전까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컨트롤이 안 되지? 이런 점들은 아마 그 획일된 국가에서 살아온 지도적 위치했던 분들은 참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지만 오늘 저는 벌교, 벌모 이야기는 저는 제가 고향이 순천이고 바로 옆에 벌교라서 벌교가 그런 뜻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그 누군가 300만이 죽었다, 또 올해 20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올해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북을 최근에는 교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곡창지대가 황해남도입니다. 황해남도가 재령평화, 재령평야라고 제일 넓은 들이 있는, 북한에서는 아니라 제일 넓은 게 황해남도인데, 황해남도에서 원래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겨울부터 농번기 때. 왜 죽었나 하면 작년에 수재가 났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2010년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남북관계는 모든 교류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다 단절됐습니다. 물론 명의화 지원 사업이라는 극히 예외적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만 그것도 형식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북한의 수재가 나도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긴급구호 지원을 수재 때는 해왔었거든요. 못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미관계나 국제관계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 원조라고는 북에 가는 원조는 북한
북한이 돈이 있으면 그 무역으로 사들이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원조 받는 것이죠. 중국은 최근에 모든 그 경협은 중국하고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북한의 자원과 인력 그리고 해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량 원조를 조금 합니다. 1년에 한 30만 톤 하죠. 근데 북한에 필요한 그 항상 필요한 식량의 양은 100만 톤에서 한 15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하죠. 근데 수재가 난 데다가 작년 군에서 공출을 많이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씨앗도 부족할 지경이니 그 농사 짓는 가정에서 협동농장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농사 일꾼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만, 20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천원의 기적, 또 송일 기부, 서약 캠페인을 하시는 것은 참 매우 그 의미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그 북한의 인도적 지원, 또 남북 교육 운동이 싹 튼 것은 97년, 96년, 97년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국자가 이야기한 300만 명의 아사 이야기를 한 게 95년에 북한에 큰 홍수가 납니다. 대홍수가. 이른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95년에서 7년에 이르는 대홍수와 그 한해 가뭄이죠. 북한은 표현한 왕가뭄. 북한은 우리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인네 하면 평오고 늙은이 하면 그 약간의 존댓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큰 물 피해 왕가뭄 이렇게 표현하는데 95년 7년에는 한 3년에 걸친 그 소위 천연 그 재해, 자연재해 때 그러나도 허약한 북한 경제 체제가 그 천연 재해를 맞으면서 거의 붕괴 상황을 합니다. 그 당시 북한은 그 소위 국가 공급 체계, 배급 체계를 유지되다가 대홍수로 농토가 쓸려나가고 또 종자도 쓸려나가고 식량 창고도 망가지고 하면서 일거에 앉아서 굶어 죽는 상황을 합니다. 그때는 북한 사회가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즉 이동을 승인받아야만 가는데 이동의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직장과 일터와 생활이 대부분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서울에서 인천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상계동에서 어디 김포 가서도 직장 가고 합니다만 북은 대체로 생산지하고 일터와 집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 오고 가는 이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 상태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잘해야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식량 구하러 가는 정도를 뒤늦게 하기 시작하죠. 굶어 죽다가. 그러면서 최소한 죽은 게 100만, 그래서 많이는 3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생기고, 이동의 자유는 아니죠. 이동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앉아서 죽으나 잡혀서 죽으나 막을 수가 없어져.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말문이 트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도 예전에 그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 기억나시죠? 유비통신. 소위 공식 원로가 막혀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는 유비통신이 막 떠들기 시작해요. 북한사의 변화죠.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른바 그 자기가 지은 농산물, 자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갖다 놓고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시장이 없던 북한 사회, 북한의 시장이라고는 정부에서 만든 그런 상견만 있을 뿐이죠.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자유시장이 그런 시기에, 고난행군 시기에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일반 서민들한테 상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새로운 직업군을 형성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YS 시대, 김영삼 정부 시절이고, 그 전에 94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뻔한 건 아시죠?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이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을 폭격하려고 하다가 그때 그 대타협을 하면서 그때 카터가 가서 중재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제네바 핵 합의가 제네바 타협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이 있을 뻔했습니다만 그 직전에 우리 김일성 북한의 전 주석이 과로사로 급사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문파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해빙되려다가 아주 악화돼서 그 당시에 남북 간에는 소위 북은 YS가 물러나기 전에는 남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굶어 죽을 때도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면서도 남한한테는 원조를 표현합니다. 근데 YS는 북에서 손을 내밀면 돕겠다고 하고 있고 YS가 통이 끊었으니까 손만 내밀면 그냥 화끈하게 돕는다 이런 입장인데 북에서 손을 안 내밀으니 국제사회에 조금 참아주라. 응? 그 WP라든지 국제기구나 미국 등등이 북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북이 우리한테 요청할 테니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조금 더 이렇게 북의 인도적 지원을 좀 말기고 있는 형국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음식물 쓰레기가 8조라고 할 때입니다. 옥수수가 한 톤에 13만 원 할 때입니다. 만 톤 해봐야 13억, 10만 톤에 130억 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의 옥수수 100만 톤만 가면 북한의 식량 위기의 상당 부분을 해소합니다. 그럴 때죠. 그렇게 정부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황당한 논리입니다만 그런 논리에 갇혀서 자기 논리에 갇혀서 북이 우리 바로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우리 동족이 무려 100만에 300만에 굶어 죽을 때 우리 정부는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른바 북한 동포를 돕자는 인도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남북 민간 교류의 첫 출발입니다. 그럴 때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들이 아까 지적했던 주사파, 한총련 뭐 예전에 북한 체제를 동경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 및 북한의 대남 해방 전략을 공부해왔던 그룹이 아니고 그 그룹은 북한에 대량 아사가 있다, 굶어 죽는다, 경제가 부도 직전이다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식 사회계는 불패고 잘 사는데 아니 어떻게 북한이 굶어 죽고 체제가 붕괴 직전에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걸 부정해서 반대했어요. 누가 했냐?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같은 종교계 지도자, 또 손봉호 교수와 같은 시민사회, 응? 또 우리 강태욱 선생님 이제 흥사단 이사장님, 그때 김종민 이사장님 뭐 등등등, 병실련, 흥사단, 응? 기운실, 중도 합리적인 시민운동, 종교 지도자, 우리 사회 누구도 이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양심적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른바 33명의 종교계,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법조계 이런 뭐 변협회장 뭐 이런 분들이 결집을 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한 단체같이 보입니다만 저희 단체 뒤에 운동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북의 인도적 지원을 범국민 차원, 범민족 차원에서 벌이기 위한 캠페인틀이었습니다. 이거 개별단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김수환 추기경이 카톨릭 전체가 여기 회원가입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한 10,000톤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YS 정부가 이 운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97년에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 본격화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96년 가을에는 여러분 강릉 잠수함 침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저희들이 막 조직하고 있을 때 그게 터지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96년 말부터 언론인들이 연변 지역을 통해서 탈출하는 북한 그 소위 경제 난민들이죠. 탈북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북한의 아사 참상들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KBS, MBC, SBS, 일반 신문, 르포, 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문 지면에서, 방송 화면에서, 또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 상류를 넘다가 맞아 죽은 그런 사람들 사진. 너무 굶다 보니까 아이들을 삶아서 인육을 먹었다는 보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적대적 관계, 물론 전쟁을 치렀죠. 무려 500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죽었죠. 아마 민족 간의 학살은 그런 상자는 아마 가장 역사적으로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제 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바뀝니다. 아, 우리가 보살펴야 할 세상이다.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97년에 300~4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를 뚫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기업체의 지원을 규제합니다. 순수 개인 10,000원, 5,000원, 20,000원 뭐 이런, 또 어린아이들이 한 끼 굶고 뭐 이런 개미군단 소액 기부운동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300만, 400만의 한국 국내와 해외의 동포사회까지 포함해서 민족 구성원들이 북한 동포 돕기운동에 나섭니다. 그게 이른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표현됐던 북한 동포운동, 동포 돕기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이 기반을 조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덕을 DJ는 재밌게 보죠.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물론 소위 외환위기 때문에 한국이 모라토리움 사태로 빠지고 외환을 외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라토리움 빠지고 IMF에 치욕적인 계약을 맺죠. IMF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식민지 비슷한 경제 통치, 신탁 통치에 들어갑니다만 그 덕도 있겠습니다만 그에는 총풍 공작이 안 먹힙니다. 대선 시기마다 매년 발생했던 총풍 공작이 안 먹히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DJ가 집권을 성공합니다. 그 2000년 남북정상이 이루어집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이 만든 그것도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아서 거대한 강과 바다를 만들었던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 단순하게 정권에 무슨 덕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상호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는 결과를 믿습니다. 이제 남북은 서로 돕는, 우리가 보살펴야 할 대상, 고마운 우리를 돕는, 역시 동족이다, 같은 피다, 이런 것을 북한 사회에 퍼뜨립니다.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북한 동포 돕기 의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순수 남쪽 사람도 있습니다만 북에서 재산을 뺏기고 넘어온 실향민들, 가족이 북에서 탄압받았던, 또 죽기도 했던 사람들, 또 자기도 많이 죽였어요. 남쪽에 내려온 실향민들이 북에 있는 사람을 또 많이 죽여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지난 이 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위축됐습니다만 2009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100억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자체, 각 협회, 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저희를 창구로 해서 하는 것들은 한 100억 규모씩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향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북 지원 운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주관은 동족을 살리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동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바로 옆에 굶어진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인도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념이나 민족이나 직업 기초에 아무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생명으로서 타 생명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나누는 정신, 이게 인도주의죠. 그 정신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움직인 거고요. 그 움직임이 수십 년간 정부가 움직여서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민족화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고, 그야말로 정략적인 당국 간의 무슨 협상이나 무슨 이례적 행사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들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인도 지원을 계기로 해서 민간 교류가 시작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대북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모니터링 방문 차원에서 이제 오고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보냈던 게 주로 당장 굶어 줍니까? 식량과 의약품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북한은 뭐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체제가 아마 산업 가동률이 20-30%를 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농업이 있어서 그나마 치는 거지, 산업은 북한은 경제 봉쇄하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미 사회조건이 붕괴되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가 전체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미국에 의해서 경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수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이 돼서 그때 버마 아웅산 냉군 폭파 사건인가요? 그 이후로 또 카르지 폭파 이런 이후로 테러 국가로 지정되면서 투자와 무역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몰래 하는 거죠. 미사일 수출한다든지. 북한에 있어서 세계는 중국입니다. 중국밖에는 수출을 할 데가 없어요. 러시아는 원래 자원 팔아먹고 사는 나라지 수출이 별로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가 사회주권이 붕괴된 이곳이 일국적으로 나라가 그 경제가 쪼그라졌고 수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 하에서 아까 95년에 천재지변에 대강탈을 당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런 토대 위에서 소위 인도 지원이 민간 교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식량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밭만 갈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 즉 농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농기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도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언제냐면요, 경운기, 이항기, 농기계가 도입된 이후부터입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에서 우리들이 농기계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 보릿고개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역시 보급되고 지원되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북한은 항상 비료의 적어도 60% 이상이 부족해 생산이 안 돼요. 그런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생활 속에 통일운동,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자 전략으로 천원기부운동, 북한의 어린이 돕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희 그 대북 인도적 운동 경험을 정리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복사를 못해서 자료를 드렸으니까 좀 나눠드려서 공유하시면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인도 지원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남북의 화해와 북한의 인도적 위기의 개선, 뭐 근본 해결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민간이 소위 식량 위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이례적인 어떤 긴급구호 차원에서 그 지원을 통해서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급한 불끄기를 뛰어넘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했고 보건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했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걸 통해서 이후에 당국과 민간이 기업이 소위 이른바 이각, 삼각 협력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그 이른바 생활상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를 저희들이 10여 년의 실천 과정에 여러 가지 모색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과의 협력들도 많이 저희들이 그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개발해 봤었고요. 또한 정부도 여러 부처의 농업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러 부처들하고 공동 협력들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 문제, 보건의료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어떤 시범사업들, 협력틀에 관한 모색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시기에 상당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남북협력의 경험은 선진국이 제3세계를 도왔던 이른바 개발협력의 여러 경험을 풍부하게 저희들이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정치적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그 남북관계가 이 정부도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단추를 잘못 끼면서 남북관계가 파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건 북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 남쪽 정부도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단추가 잘못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허비했어요. 아까 그 선문정책, 선민정책을 바꿔야 한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민생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 체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그 북중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제 4만 명의 북한의 인력을 중국에 수출한다지 않습니까? 우리 개성공단은 한 달 월급이 100불이라면 거기는 월급이 170불로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임금이 많이 비싸요. 북한은 중국의 임금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자원 수탈 시장만이 아니라 인력을 확보하는 데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고 양질의 노동을 가진 나라가 동북아시아에 없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근면성을 잘 알았습니까? 아주 숙련되고 아주 성실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북중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거의 자원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저는 남북관계가 지난 10여 년의 성과를 딛고 훨씬 빠르게 저는 정상화 보여갈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은 같습니다. 작년 말에 김정일이가 죽을 때 그때 참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조문파동, 조문외교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은 남북관계 한번 꼬였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작년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조문외교를 잘 활용했으면 그럼 남북관계는 지난 시기에 뭐 천안함, 무슨 뭐 박왕자 사건, 피격 사건 여러 가지 악한 남북 악재를 딛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이명박 정부 내에서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김정일이 지난 시기에 남북 관계에 공과 과를 다 안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저는 매우 현명한 거다. 우리 참 중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명분에 빠진 게 있습니다. 중국 부동존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남겨두고 우리가 같은 것, 공통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공통점, 동질성이 커가게 되면 공감대가 넓어지면 처음에는 거리가 멀고 차이가 멀어 보이고 많이 달라 보였던 것도 해결이 찾아집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00% 알아 2학년 공부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학년 때 일정한 수준만 이해하면 기본적인 학습적인 능력만 갖추면 2학년으로 하다 보면 1학년 때 몰랐던 거 압니다. 세상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민운동, 특히 남북화해나 그 대북 인도운동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통일의 주체로 갈까?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아요. 북은 우리보다 훨씬 남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남북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북이 경제력 격차가 100대 1이에요. 북에서 남쪽 문화들이 많이 돌아요. 왜 그러냐? 저희들이 교류하던 시기에 북한 지도부들이 방송 교류하면서 뭡니까? 대장금, 그 남쪽에 드라마 있잖아요. 아주 환장을 합니다. 지도부들. 얼마나 재밌어요. 전 세계 한국의 드라마들이 스토리가 좋다고 다들 가까운 거 같은데 북이라고 해서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드라마, 영화는 거기에 단순한 메시지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삶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지난 시기에 북한 사회에 어린애들까지 영화들이 보기 시작했다. 드라마가 올랐다. 북한은 비디오 시대가 없습니다. 이 두꺼운 비디오 시대가 없고 그 뭡니까? CD입니까? CD라고 얇은 거 있잖아요. DVD. DVD는 아주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단계로 바로 가요. 그것은 CD, DVD 한 장, 얇은 거 한 장이면 영화 몇백 편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넘어갈 때는 1불에 1불. 그럼 밀 수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학생들 사이에서 퍼졌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면 재벌 아들이든 가난뱅이 아들이건 고위 관료 아들이든 간에 학교 갈 때는 다 친구 아닙니까? 걸려보면 그거 어떻게 애들을 처벌을 합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북은 남쪽이 일반 북한 인민들한 남쪽은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러니 북한 정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교류가 되면 될수록 북한 체제는 사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류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DJ가 남북 교류를 시작할 때, 교류를 얘기할 때 북한을 붕괴시킨 우회 전략이라고 표현해요. DJ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 보수적 인사가 되잖아요. 강 누군가 했을 때 그분이 썼던 교류. 그러니까 북한은 교류는 싫다. 협력이 좋다. 그래서 북한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교류를 싫어합니다. 교류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우회 전략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이 알면서 속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킬 이유가 없죠. 그건 아까 독일 이야기했습니다만 독일 통합의 경험이 너무나 웅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을 붕괴시키고 우리가 북을 떠안으면 매년 1000조를 들여도 쉽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은 매년 10년간 뭐 200조에서 2000조를 갖다가 쏟아부어도 아직도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는 8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보장비나 등등 모든 것을 서독 주민이 버는 돈으로 동독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것이 동서독의 소위 문화적 갈등을 빚습니다. 오시배시 하면 서로 간에 가난뱅이 우리를 이류국민 취급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으로 저희들이 먹는 게 아니라 통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을 동지선을 확대해나가는 경협이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상호 이해 기반을 높여서 어느덧 평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통일을 해도 제도적 통일에도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통합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는 것은 통일 비용을 격감시킬 뿐 아니라 거꾸로 북한의 노동력을 남쪽 경제 발전, 상호 발전을 위한 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익이 돼서 윈윈할 수 있어요. 즉 중국식 발전을 북이 하도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인도적 위기, 식량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쪽과 협력 구조를 만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올라옵니다. 북이 중국을 우습게 봤어요. 남쪽하고 10년간 협력하면 그 정도는 금방 넘는다. 이렇게 북이 교류 과정에서 참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동북 사성 수준의 중국의 지금 빌어먹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죠. 지금. 그걸 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자명합니다. 북은 남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북한 체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많죠. 일당 독재만이 아니라 수용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인권 문제는 흔히 보수 이슈, 인도주의는 진보 이슈, 거꾸로입니다. 인도주의 운동을 만든 자도 그렇고
거기에 대다수는 보수 쪽이 합니다. 이념을 떠난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 세력, 지자체라든지 복지단체. 아니 월드비전이 진보입니까? 굿네이버스가 진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이 1년에 1,000억을 모금합니다. 굿네이버스가 작년에 600억을 모금했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자선의 열기가 아주 엄청나게 뻗치고 있습니다. 남을 잘 돕습니다. 북이 문턱을 낮추고 자기들의 그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협력의 기회만 제공하면 우리 한국민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합니까? 화끈하게 돕죠. 근데 북한이 들어와서 문을 못 열었어요. 신뢰가 쌓이고 우리가 북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성을 공감시키면 시킬수록 문은 넓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4년 반, 5년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출발할 때는 또 도움이 될지 몰라요. 참 역사라는 아이러니합니다. 북의 문호를 열 자세를 과거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시민들이 주체가 된 어떤 통일운동을 저 시민사회에 뭐 진보적 시민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적 교류 말고는 별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6.15 행사 한번 모여가고 시작하면 그건 사실 큰 의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대북 지원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침묵하고 지쳐있는 이 시기에 우리 GPF를 중심으로 많은 보수적인 또 중도적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생활속의 실천운동, 통일기부서약운동, 또 천원의 기적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